10대 후반인 18살 무렵부터 21년 정도 열심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일기 쓰면 대체 뭐가 좋은데요? 그까짓 일기 쓰기가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궁금증부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른의 일기의 저자이자 여전히 매일 글을 쓰는 사람 김애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작은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나아가고 싶은 어른들을 위해서요, 일기 쓰는 방법과 그 효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10대 후반인 18살 무렵부터 현재까지 정확히는 한 21년 정도 열심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자칭 타칭 일기 장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 일기 쓰기란 이 활동이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즐겁고 또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변 이제 지인들에게도 일기 쓰세요, 일기 쓰세요 이렇게 일기 쓰기 전도사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기 쓰면 대체 뭐가 좋은데요? 라는 노골적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의심에 가까운데요.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일기 그런 거 써서 뭐해? 라는 마음 저 너무나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요, 그까짓 일기 쓰기가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궁금증부터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시적에 아마 일기 한번 안 써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대부분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로 일기 쓰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보름치를 막 하루 만에 써서 몰아서 제출하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 일기 쓰기는요,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막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체크돼서 이제 피드백돼서 돌아오는 그냥 숙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요, 저에게 있어서도 오랫동안 일기 쓰기 혹은 글쓰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점수 받기 위한 재미없는 활동이어서요, 그 안에 어떤 솔직한 감정이나 자유로운 생각들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의 일기 쓰기가 변화된 것은요, 10대 후반쯤에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게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막 그랬어요. 이 인생의 모든 무거움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하루 종일 막 어두운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를 덜어낼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서 종이를 펼쳐놓고 뭐라도 써보자 했거든요. 그것이 제 오랜 일기쓰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대 없이 썼던 그 순간의 글쓰기가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꾼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담겨 있는 것들, 그래서 종이 위에 덜어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확인하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글을 쓴다는 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경험이구나 라는 걸 처음 하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기 쓰기는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어져 오게 되었고요. 저는 오랜 시간 일기 쓰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정이 곧 인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결과만을 놓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항상 좋은 결과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되돌아보면은 너무 좋았어, 너무 훌륭했어 이런 결과보다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게 끝난 경험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인생을 저주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거나 좋은 피드백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기에는요, 무엇보다도 과정이 담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외적인 성장 과정들, 기쁨, 슬픔 이런 감정을 통과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기록하면서요, 우리는 내 삶이 성공 아니면 실패로 나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배움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저는 거의 모든 일을 호불호 아니면 결과만 놓고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책이 뭐 잘 팔려서 한 10세 정도 찍었다. 그러면 그래, 성공. 그게 아니면 실패한 경험. 이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하면서요, 성과만을 추구하고 저를 못 살게 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만 아는 내 삶의 과정들, 노력들, 이런 걸 다시 한번 일기에 정리하면서요, 내 모든 순간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에게 매일 이렇게 물어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오늘 행복한 하루였어? 뭐 속상한 일은 없었어? 관심을 가지고 매일 묻거든요. 입으로만 엄마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요, 엄마는 너의 하루, 너의 감정들이 실제로 너무 궁금하고 거기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일기장에 마음의 안부를 묻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마음이 어땠어? 괜찮았어? 뭐 속상한 일은 없었어? 아픈 일은 없었어? 몰라, 나 원래 이래.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말 뒤로 숨는 게 아니라요, 찾아온 감정을 덮고 애써서 없는 셈 치는 것도 아니고요, 너에게 이런 마음이 찾아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라면서 더 이상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상처 뒤로 꽁꽁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깊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비난이나 비판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요, 내 속의 은밀한 것들을 마음껏 끄집어내서 털어내놓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감정을 알아준다는 것은요, 내가 나 자신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너를 사랑하고 돌볼 것이고 절대로 너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네 옆에 있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더 단단한 일상을 가꾸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제 일상을 낱낱이 분석을 했고요. 오랜 시행착오와 경험과 실험 끝에 제가 찾은 해답은요,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뭐 의지나 열정으로 잘 되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는 의지 박약이고 좀 매번 작심삼일에 그치는 사람이라서요, 아침마다 글을 쓰면서 나를 좀 어르고 달래고, 또 저녁에 글을 쓰면서 하루를 체크하고, 나를 위로하거나 채찍질하거나 이런 일을 무수히 그냥 반복을 해야 했어요. 딱 보름만 일기를 쓰면서 일상을 들여다보셔도 알 수 있거든요. 나 정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나? 일상을 기록하면 특정한 패턴이 들여다 보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눈여겨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힘든 그런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다 잠든다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을 충동 구매를 한다거나, 그 밖에도 좀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완벽한 척 이렇게 위장하고 싶을 때마다 소화불량에 시달리거나, 이렇게 조건화된 내 몸과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요, 무엇보다도 일기를 쓰면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고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저를 이해해간 스토리는 정말 긴데요. 핵심만 간추리자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쓴다는 건 결국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서점가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자존감이란 용어가 처음 심리학 영역에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가 1890년이라고 하는데요. 자존감 회복이 가장 시급한 세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들은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억만장자 외동딸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산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잖아요. 야망을 가지고 또 성취를 이루고 비현실적인 외모와 몸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좋든 싫든 매일 지켜보고 그리고 노출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칭 자존감 바닥짓기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그런 제가 꾸준히 하고 효과를 본 일명 성공 일기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존감은요, 누군가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높아집니다.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넌 어떻게 이런 것도 잘해? 너 진짜 너무 이뻐진다. 너랑 얘기하면 진짜 좋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 같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타인의 평가에만 또 내 자존감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닐 거예요. 물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평가에 나의 자존감을 맡기지도 않을 것 같고요. 기분 좋은 얘기는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기분 나쁜 이야기에는 오래 머물면서 불필요한 고통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자각하는 때에 자신의 가치를 좋게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찰떡인 방법은요, 바로 내가 나를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자신에게 매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요, 작고 사소한 성취도 놓치지 않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침에 15분 정도 일찍 일어났다. 아이에게 짜증을 안 냈다. 이런 식의 놓치기 쉬운 작은 성공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매일의 작은 성공을 기록하고 칭찬하면서요, 내가 해낸 일들에 집중합니다. 굳이 내가 이루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일에 에너지를 내주면서 절망하기보다는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해낸 일들, 그것들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높여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의외로 엄청나거든요. 단순히 자존감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용기, 자신감, 만족, 그런 게 덩달아 올라가고요, 왜곡됐던 자아상이 활짝 펴져요. 그리고 나서 남들의 하이라이트에서 시선을 떼고 오늘 일어난 나만의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성공 일기라는 것은요, 내 길을 팍팍 살려주는 치어리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허지원 교수는요,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긍정해주는 사람이 심리치료사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남들의 기준과 평가에서 벗어나서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해주는 힐러가 곧 나 자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일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나의 멋짐을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낮게 바라보는 습관을 떨쳐내시고요. 나만의 성장의 순간들을 차곡차곡 기록하시면서 찐 자존감을 탄탄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